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꽤나 급등을 했던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5조 원 넘게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부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수록 실적과 모멘텀이 동시에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이제 시장의 변곡점 혹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에는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멘텀과 실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국전력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 이 실적과 모멘텀을 동시에 경비한 한국전력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왜 최근에 매수했느냐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었죠. 근데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 제가 보면서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시그널들을 좀 눈에 좀 띄긴 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지금 이제 한국전력의 사장이 지금의 이익만으로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번 정권에서 가장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는 이유는 AI 전 세계 3강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전 세계 3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에너지 인프라 혹은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 인프라를 까는 기업이 한국전력이죠. 거의 독점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하는 말이 누적 적자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순이익으로는 적자를 해소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깔기가 어렵다는 말을 좀 둘러서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여기서의 답변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면 전기요금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정 정권이죠.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때의 그런 정권과 혹은 지금의 정권이 사실 에너지 인프라던가 혹은 한국전력에 대한 혹은 전기요금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구나. 좀 이런 것들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전력요금이 인하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됐지 인하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선거 이후에 이제 전력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게 나올 것 같고,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내에도 차등 요금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B2B 쪽 위주로 이런 요금제에 대한 그런 상향 인상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요금이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채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데 필요한 자금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결국 B2B 에너지 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상업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반용, 그리고 가정용 쪽에서 차등 요금제가 저는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차등 요금제가 발생한다면 쉽게 말해서 지방 요금제는 동결 혹은 이제 간혹가다가 아주 좁은 범위로서 이제 인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이라던가 수도권은 인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명분이 충분히 쌓이고 있어요. 일단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에 대한 그런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명분이 먼저 쌓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AI 3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망이라던가 전력 인프라 망에 반드시 깔려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한국전력에 대한 필요성, 한국전력의 이익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명분이 쌓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내에 인상에 대한 그런 모습들, 인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주가는 언제나 미래를 선행하기 때문에 1년 내에 요금 인상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정도부터면은 한국전력을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배당 분리가세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완화가 될 경우 사실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기업들이 이제 정부에서 세금이 좀 부족하다던가 혹은 정부에서 쓰고자 하는 복지 정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어디냐면 공기업들이에요.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쪽인데 이런 쪽들이 배당을 최대한 많이 하라고 계속해서 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40%까지 올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한국전력의 배당 성향이 20%가 안 되는 10% 내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40%까지 올릴 경우에는 결국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시가총액은 약 27조 원 정도 됩니다. 28조 정도의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대략 한 단기순이익이 10조 가까이 찍히고요. 영업이익은 15조 이상 찍히는데 이게 전기요금 인상이 동결될 경우를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등요금제가 발생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2027년에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실적이 찍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배당 분리가세가 됐을 때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커질 것인데 일단 10조 정도의 그런 순이익을 싼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의 그런 배당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한국전력에 대한 초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가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10조 가까이 찍히는데 시가총액 30조가 안 되기 때문에 PR 기준으로도 3이 안 되는 그런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배당 수익을 보더라도 이제 배당과세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초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서서히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한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수원과 그리고 팀 코리아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계약이 협상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서 상당한 그런 파장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원전 한 기당 로열티 사용료를 약 2,400억 정도 주는 것은 사실 그다지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도요. 프랑스 GTT한테 화물창 로열티를 매출의 5%를 줍니다. 그러니까 LNG 그런 선이라던가 이런 쪽을 만들 때 화물창 기술료를 써오고 있기 때문에 설계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료를 매출의 5%를 주는 거예요. 근데 팀 코리아가 이제 이번에 따낸 터키 같은 경우에도 24조 정도 규모이고 여기서 개당 2,400억 정도 로열티를 준다는 것은 사실 로열티율이 2%, 한 2%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전 딱히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전 한 개당 9천억 정도의 그런 물품이라던가 용역 구매비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구매비 쓰고 용역을 갖다 쓰는데 요금을 안 주는 것은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용역을 혹은 구매비를 설계 이용료를 어느 정도 로열티를 준다거나 혹은 제값을 가지고 사옴으로써 결국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이 원전 쪽에서 협상을 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필요 이상의 그런 노이즈가 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안정감이 들다 보니까 한국전력 혹은 한수원에 대한 원전 모멘텀이 다시 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한 3개월 이상 이제 홍보를 하다가 다시금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 그리고 하락에 대한 그런 힘이 강해지는 시기에서는 결국 실적과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만약에 주도 섹터가 바뀔 경우에를 어느 정도 염두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이 가장 크죠. 현재 반도체 비중이 가장 크고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 다음 버전, 그 다음 섹터를 준비한다는 과정에서 한국전력도 최근에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력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총 사업비가 이제 대형 원전 2기로 26조 원에 달하는데 원전 한 기당 9천억 정도의 용역에 대한 혹은 이제 물품에 대한 구매 비용을 주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한 기당 2,400억 정도의 기술 사용료 로열티를 주는 것인데 이게 2%가 채 안 되는 로열티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업도 5% 로열티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제약 기술 수출할 때에도 판매가 될 때마다 5% 정도의 그런 로열티를 가져오는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개발한 렉나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존슨앤존슨이 팔 때마다 렉나자에 대한 비중에서 매출의 10% 이상을 로열티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장에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머크 SSC가 SC 대형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로 5%가량을 준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보통은 5%에서 바이오제약에 대한 그런
임상에 성공을 하고 상용화 될 경우에는 많으면 15%까지 로열티를 지급이 되는데 2%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미국과 손을 잡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땅에 한국 원전이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다지 저는 불합리한 계약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계약들이 사실 악재로서 작용이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면서 어느 정도는 벗겨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따라서 한수원이 이제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원전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기술이 없으면, 그리고 미국이라는 그런 뭐랄까 전 세계에서 이제 넘버원 국가죠. 넘버원 국가의 그런 등에 업히지 않으면 사실 원전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속도 역시나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딱히 우려할 상황 아니다. 오히려 기대가 커지는 구간에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예전에 이제 UAE에 바라카 원전을 이제 수출을 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로열티 비중으로 이제 10% 이상 웨스팅하우스에 줬습니다. 물품 구매비라던가 혹은 용역 사용비 그리고 로열티 비중 다 합해서 약 15%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물품 구매비, 용역 사용비 그리고 로열티를 다 합쳐도 7% 내외의 그런 비용을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유리해진 조건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딱히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전력에 대한 그런 실적과 배당에 대한 매력, 그리고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이라는 팀 한수원, 팀 코리아 혹은 팀 코러스라는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그런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저는 이쪽에 대한 그런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실제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미국의 페르미아 이제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 원전이 미국 내에 이제 깃발을 꽂기 시작한다면 미국이 뚫리면 전 세계가 뚫리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시장 외에 이제 전 세계가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의 한수원이 같이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이 한수원의 지분율을 이제 100% 가까이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미국과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과 특히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한국 원전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한국전력을 실적과 저평가 그리고 배당주, 마지막으로 원전 모멘텀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이었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저 역시나 최근에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 나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 마음 기쁜 매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있고요. 매일같이 핵심적인 이슈들을 제 생각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